자, 리더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요즘에 선거철입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맨 앞에 선수로 뛰는 사람도 있고 참모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모들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리더자가 되려면 우청룡 좌백화라고 그러죠. 나를 지켜주는 자, 나를 감싸주는 자, 나를 보호해주는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을 지키는 참모가 바로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 역할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리더자의 인간관계는 나를 받쳐줄 후원자, 나를 이끌어줄 스승, 또 나와 함께할 내 동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 안 된다면 리더자의 역할이 안 되겠죠. 리더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리더자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학습 능력이 충분히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보는 우리 카네기의 인간관계 3원칙을 보게 되면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자, 인간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을 탓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 탓,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내가 안 되면 남이 탓을 합니다. 그러나 카네기 3원칙을 보면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칭찬도 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지인들이 카톡 오죠? 아마 영혼이 있는 카톡인지 그나마 뭐 영혼이 없는 뭐 문자도 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드래그해서 와장창 보내는 경우도 있죠.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을 보내는 그냥 스팸 메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고객이라면 나의 정말 진짜 내 편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뭐 다운받아서 왕창 보내고 나 뭐 했다 아니 보내만도 못하죠.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리더자가 아닙니다. 작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 가는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유태인의 어머니 학습법을 가끔 볼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왔을 때 한국의 어머니는 이런다고 합니다. 오늘 너 뭐 배웠니? 아니 뭐 배웠는지 아이한테 물어보는 엄마가 압니까? 반대로 유태인의 엄마는 이런답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아이가 뭐를 배워서 입력이 안 되면 안 배운 만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너 오늘 궁금한 게 뭐였니? 어떤 질문을 했니? 이런 엄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성향이 아직은 짧죠. 자, 성공의 유일한 비결.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은 생각해 놓은 것이 카네기의 인간관계 3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뉴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21세기의 신언서판을 보니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외모도 좀 좋아야 됩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옷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뭐 수염도 떠보록하고 머리도 뻔뻔하지만 그 첫인상에서 리더자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어떤 그 처제제하게 한 노인이 아주 억만장자인데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젊은이한테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뭐 좀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 젊은이가 그거를 팽 하고 가버렸죠. 많은 사람한테 실험해봤더니 옷이 남루하게 입었다고 해서 많은 그 지나는인들이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르신 배가 고프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돈을 내서 밥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억만장자였고 나중에 그 어르신이 너가 진정한 리더자가 될 자격이 있다.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을 물려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리더자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모지향주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는 마음지향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미지 리더십은 여러분들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험하는 방법이었지만 특이한 경향이었지만 여러분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도 리더자로서 역할이 되는 겁니다. 또 설득과 협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종교인들은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을 탁 해도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는 방긋 웃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식인 것 같지만 내가 한번 웃음으로써 많은 신도들한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작든 크든 상대방이 느끼게 달려있는데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언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말을 경청하면서 내가 그 말을 추념새를 넣어줘야 진정한 리더자지 상대방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내가 말만 한다면 그거는 리더들로서 역할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잘하는 것도 진정한 리더의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글씨입니다. 제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뭐 국립묘지나 기타 방명록에 쓸 때 글씨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어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분을 봤습니다. 진짜 리더자가 되려면 우리가 컴퓨터 문화지만 자기 글씨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창조적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글씨, 자기 글씨를 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썼을 때 제가 여러분 손편지지 아시죠? 요즘에는 뭐 그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전부 다 컴퓨터로 또는 뭐 컴퓨터에 있는 글을 드래그해서 던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진심 어린 편지를 쓴다면 글쎄요 미루나무도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 미루나무를 넘길 수 있는 필적과 죽은 자도 깨어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 언변이 뒤처려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외모가 있다면 성공하는 리더십의 기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류층 1%, 3%는 뭐 문서로만 하고 중산층 뭐 한 10%는 마음으로 하고 그 나머지 서민층이나 빈민층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을 리더로 만들어주고 사장으로 만들어주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글씨 하나 있어야 되겠고 언변, 말하는 습관, 존경하는 습관,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복장이 있어야 되겠죠. 비록 비싼 브랜드는 아니지만 깨끗한 복장도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깨끗한 복장을 보고 판단하는 상대방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리더자가 판단 잘못하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은 다 큰일 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전쟁 중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잘못해서 자기 부하가 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중국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온 거 있지만 한국에도 많이 있죠.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한 100명을 데리고 국토순례를 하는데 제가 맨 앞에 청병리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100명 학생이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아이들을 리더 끌고 갈 때 미리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검색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써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내가 하나 잘못 리더함으로써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죠? 각 당에서 난립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자라고 하죠. 글쎄요, 누가 대한민국을 리더할지 저는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제대로 판단해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육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자, 행동하는 리더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말로만 하는 행동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란 말도 있습니다. 뭐 선거하기 위해서 말로 막 대단한 언변을 세우죠.
내가 뭐 진짜 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하죠. 이거는 뭐 28 청춘 38 그 광땡 얘기죠. 하늘에 있는 별 물론 따다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성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진정한 스타급 리더답니다. 스타급 상급 인간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바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죠. 정말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뭐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데 이 극난극복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 바로 위기관리 리더십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예수께서는 빵 하나 가지고 했고 뭐 징기스칸의 칸은 어떻게 했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고 다 나오죠. 자, 위기관리 리더십. 튼튼한 조직도요, 돈이 많은 사람도요, 위기관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 건설기업이 뭐 350조 리먼 사태 이후에 최고의 부도가 난다고 그러죠. 아마 뭐 오늘 좀 났는지 모르겠죠. 자, 위기관리를 잘 이겨나가는 리더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24시간 일해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기업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특허권 시비가 걸리고 또는 무슨 뭐 상대방이 무슨 뭐 소송 들어오고 이런 위기관리 있을 때 이걸 이겨나가는 방법이 위기관리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자는 항상 위기관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조직의 흥망성쇠라고 그러죠. 조직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거 위기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조업 시대 또는 무슨 마케팅 시대 모든 게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불사 상류 12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신불사 상류 12척. 이순신 장군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나오는 얘기죠. 뭐 명랑해전에서 대승했죠. 12척의 그 우리나라 배, 어떻게 보면 군함도 아니죠. 그냥 통통배. 여러분 군함과 상선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군함은 용도가 전쟁을 하는 게 군함입니다. 상선은 짐을 많이 실는 게 상선입니다. 그래서 군함은 양쪽이 뾰족합니다. 상선은 어떻습니까? 밑에가 무뚝하죠. 상선의 용도가 짐만 많이 싣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웃돌목에서 물과 물이 마주치는 해오리 치는 곳에서 통통배 12척 가지고 왜군을 섬멸한 겁니다. 아주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관리를 대단하게 물리친 거죠. 아마 200여 척을 물리쳤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승을 했다고 합니다. 신화 같은 이순신 장군의 위기 전략법이죠. 자, 적을 대할 때 철저한 분석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적을 이겨야 되는지, 적을 어디서 섬멸해야 되는지 잘 판단한 거죠. 이것도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요, 하급 관리 시절부터 아주 청렴했어요. 너무 청렴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배고프고 가난했어요. 하지만 어땠어요? 자기 직원들한테는 그 청렴함을 정말로 엄격하게 구분했죠. 도둑질하거나 이런 나쁜 짓 하면 그대로 그냥 숙청했죠. 하지만 어땠어요? 그 부하와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죠. 존경을 받은 거예요. 이 존경받은 게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둔전경영이라고 있죠. 나라에서 녹은 내려와야 되는데 녹은 안 내려오죠. 군수물자는 없죠. 군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터전을 만들다 보니까 피난 오는 국민들이 거기서 같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는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군인들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둔전 경영이죠. 어로 작업도 함께 하고 소금 제조도 판매도 함께 하고 농사도 함께 짓고 전쟁 중에는 뭉치고 전쟁이 없을 때는 비축물자를 확보하고, 이게 바로 둔전 경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민이 존경하고 군인이 존경하고 도둑질할 이유가 없는 거죠. 7년이란 전쟁
중에도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게 바로 둔전경영입니다. 이게 위기관리 기법이죠. 둔전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전쟁 무기도 만들고 또 뭡니까? 우리 거북선도 만들고 부하를 사랑하고 이기는 방법을 이순신 장군은 터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아주 잘한 거는 과거 얘기죠. 과거에는 이랬죠.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스캔 시대입니다. 스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자는 귀를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열고 들어야 돼요. 창조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지금 돈독하다고 해서 나한테 위기가 안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스캔 리더가 필요합니다. 스캔 리더란 뭐냐? CEO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훌륭한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 그거를 벤치마킹 해야 된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MZ세대들이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사무실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 있죠. 몸 빼고 다 바꿔라. 저는 가끔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스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캔은 변화에 익숙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스캔과 아이디어 전략. 다시 말해서 스캔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스캔했을 경우에 방향 제시자, 리더자로서 니치 전략, 틈새 전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전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마스크가 잘 팔린다고 해서 마스크 기계를 들여다 놓고 마스크를 무작정 생산한 사람들, 생산한 기업들 지금 존속 가치가 위태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창의력으로 틈새 전략을 생각하고 틈새 전략에서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스캔과 아이디어 전략입니다. 스캔 전략은 아주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경험 없이 스캔 전략을 받아들였다간 망하는 거죠. 학습이 필요한 경험. 스캔 전략에서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과 같은 게 인생이고 주식과 같은 게 기업 경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 따라하지 마시고 남들이 할 때 중간에서 시작해서 고지, 다시 말해서 꼭대기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내려와야 됩니다. 아마 마스크를 만든 기업들도 중간에 기계를 사서 많이 만들어 팔다가 중간에 내려왔으면 다 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끝까지 그 마스크로만 확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마스크 시장이 포화가 된 거죠. 그래도 마스크 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리더십, 무슨 청소년 리더십, 무슨 미육군 리더십, 5단계 리더십, 이미지 리더십, 무슨 임파워먼트, 별 리더십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도요, 온디맨드 리더십과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풀 한 포기 가지고도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게 리더십입니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의
연구원들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게 리더십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우리는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뭐 콜팡이 됐든 무슨 뭐 배민이 됐든 자장면, 여러분들 국민 음식 자장면을 시켰을 때 자장면집에서 배달해 주는 게 인이 박혀 있는 게 50대, 60대, 70대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짜장면을 배달해 주면서 배달료를 받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부르면 옵니다. 택시가 부르면 와요. 빨래도 부르면 와요. 무슨 복사지도 부르면 와요. 책장도 부르면 와요. 컴퓨터도 부르면 와요. TV도 부르면 와요. 부르면 오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온디맨드 시대라고 합니다. 자, 내가 있는 곳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찾아오는 주문형 시대가 바로 온디맨드 시대입니다. 이 온디맨드 시대에 우리는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과거 방식을 지향하지 말고 작지만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멘토 멘티를 잘 해야 됩니다. 스캔 전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스캔 전략을 잘하는 사람은 벤치마킹도 잘합니다. 벤치마킹, 벤처 기업의 기본 툴이 벤치마킹입니다. 다만 제가 늘 강의 중에 하는 말이 강한 기술을 갖고 있어라. 강한 특허를 갖고 있어라. 강한 특허 없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바로 눈사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눈사람은 뭉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눈사람을 뭉쳤다면 그거를 계속 여름까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겨울에 뭉친 눈사람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빙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것을 만들어서 그게 다 팔리고 또 계속 만든다고 해서 리더자가 성공하는 사업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 집약적이 아니면 기업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노동 근로자와 지식 근로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듣는 방법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제가 편의상 노동 근로자라는 것은 손발이 바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손발이 바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는 리더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비용을 낮추는 프로세스만 가지고 기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벤치마킹하는 스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지 못한 엉뚱한 발명을 많이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하늘을 나는 수직 이착륙 자동차를 발명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처음에 이 발명에 입문했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수직 이착륙 자동차를 특허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자동차가 하늘을 올랐다 내려갔다 하느냐? 고속도로를 가다가 길이 막혔어. 붕 날아간다. 어찌 그게 가능하느냐? 요즘 어떻습니까? 크라이슬러에서 나왔죠. 중국에서 나왔죠. 독일에서 나왔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횡단한 1인용 자동차도 나왔습니다. 이거를 또 생각지 않는 드론이 나왔죠. 드론을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들 장난감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활을 움직이는 드론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과거만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향해서 안 되냐면 한강의 기적이 다시 올까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1960년대 우리 부모님들 선배들은 서독에 탄광으로 갔고 간호원들도 서독에 간호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서울 올림픽을 했습니다. 국가가 확 변했습니다. 우리가 청바지의 패션도 알게 돼 있고 유니크족도 알게 돼 있고 머리 패션도 바뀌고 안경 패션도 바뀌었습니다. 흑백 TV가 나왔을 때 우리는 세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 까마니까. 칼라로 바뀌고 나서 인생이 변화가 온 겁니다. 미장원이
헤어스타일로 바뀐 겁니다. 무슨 헤어 또 머리 깎는 방법이 틀리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로 훌륭한 대학 나와서 교수가 되고 판검사가 됐습니다. 요즘의 교수는 머리만 잘 깎아도 교수요, 빵만 잘 만들어도 교수요, 글씨만 잘 써도 교수요, 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 변화가 이 정도로 이노베이션이 난 거죠. 우리가 골프 칠 때 OECD 가입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골프를 치면서 OECD가 뭔가 했습니다. OECD는 5만원, 6만원을 내가 먼저 받으면 가입했다고 만원씩 뺏어갑니다.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OECD, 부자란 얘기죠. 부자니까 베풀어라. 부자는 실수해서 안 된다. 부자는 벙커에 들어가도 안 되고, 부자는 3퍼터 해도 안 되고, 부자가 되면은 베풀어라.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라. 우리가 OECD 가입한 지가 벌써 1990년도 후반입니다. 지금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JIT, 지금 필요한 게 뭐냐? Just in time. 여러분, 과거의 리더자는 기업 경영을 잘 못해서 물건을 쌓아놨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물건 아니면 사질 않습니다. 자, 꼭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가르쳐주는 것도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생산할 라인에 보니까 트럭이 나오든 소형차가 나오든 컴퓨터가 자동으로 용접을 하고 자동차가 출고되는 걸 봤습니다. 이게 바로 JIT 리더십입니다. 시간을 낭비 줄이고 유연성,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또 소비자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재고입니다. 내일의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리더십은 남의 말도 경청할 줄 알고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리더의 학습이 약합니다. 대기업들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리더십이 약합니다. 학습이 약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마케팅과 기술과 특허를 콜라보해서 새로운 기업을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앵커링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주 틀에 박힌 앵커 생각을 합니다. 앵커링 생각을 버리는 그런 리더자의 기본. 이번 시간은 리더자의 기초. 수많은 리더십 공부가 있습니다. 아마 100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위기 관리하는 리더자, 둔전 경영하는 리더자, 여러분들 반드시 훌륭한 리더자가 되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자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